창밖으로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이었다. 김정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75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그는 많은 것을 경험했지만 지금처럼 마음이 무거운 적은 없었다. 의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폐암 말기. 남은 시간은 길어야 6개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눈물 같았다. 병실 문이 열리고 안에 박영희가 들어왔다. 6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곱고 단아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걱정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영희는 정수의 손을 꼭 잡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여보, 오늘은 좀 어때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정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그저 좀 더 쉬라고 하시더군. 당신이 가져온 죽은 잘 먹었어. 영희는 남편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45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녀는 남편의 마음을 읽는 법을 배웠다. 지금 남편에게 필요한 것은 추궁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였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내에게 병의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숨겨야 할까? 고민 끝에 그는 한 가지 결심을 했다. 남은 시간 동안 아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기로 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퇴원을 고집했다. 의사는 만류했지만 그의 결심은 확고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서재에 들어가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다. 그리고 펜을 들어 천천히 쓰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영희에게,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당신 곁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떠나더라도 우리의 사랑은 영원할 테니까. 정수는 매일 밤 영희가 잠든 후에 서재에서 편지를 썼다.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추억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다. 1978년 봄. 대학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던 날의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그때 영희는 경제학과 3학년, 정수는 경영학과 4학년이었다. 시험 기간이라 도서관은 학생들로 가득했고 정수는 겨우 찾은 빈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옆자리에 앉은 여학생이 자꾸만 신경이 쓰였다. 긴 생머리를 귀 뒤로 넘기며 공부에 집중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정수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다. 저기, 혹시 이 문제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영희는 고개를 들어 정수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정수는 자신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영희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경영학과 선배님이 경제학 문제를 물어보시다니 재미있네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나게 되었다.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고 학교 앞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정수는 영희의 똑똑함과 따뜻한 마음에 점점 빠져들었고 영희도 정수의 성실함과 유머 감각에 호감을 느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순탄하지 않았다. 영희의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었고 정수는 가난한 집안의 장남이었다. 영희의 부모님은 두 사람의 교제를 강하게 반대했다. 특히 영희의 어머니는 정수를 만날 때마다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영희야, 넌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 왜 하필 그런 집안의 사람을 만나니? 영희는 어머니의 말에 눈물을 흘렸지만
정수에 대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가 심해질수록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정수는 영희를 위해 더욱 열심히 공부했다. 졸업 후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고 밤낮 없이 일했다. 영희도 은행에 취직해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갔다. 두 사람은 3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다. 결혼식 날, 영희의 부모님은 끝내 참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수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두 사람을 축복해 주었다. 작은 예식장에서 치른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신혼 초기는 힘들었다. 전셋집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두 사람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다. 정수는 회사 일이 끝나면 아르바이트를 했고 영희는 집안일과 직장 일을 병행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어려움을 이겨냈다. 결혼 2년 차에 첫 아이가 태어났다. 아들 민수였다. 정수는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분신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웠다. 영희도 아이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민수가 돌이 지날 무렵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영희의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것이다. 영희는 망설임 없이 친정으로 달려갔다. 정수도 함께 가고 싶었지만 영희는 혼자 가겠다고 했다. 병원에서 영희의 아버지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영희야, 아빠가 미안하다. 너희들을 인정하지 못해서. 정수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알겠구나. 그날 이후 영희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정수는 장인어른을 극진히 모시고 영희의 어머니도 점차 정수를 사위로 인정하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둘째 딸 지영이가 태어났다. 두 아이를 키우며 정수와 영희는 더욱 바빠졌지만 가정은 점점 안정되어 갔다. 정수는 실력을 인정받아 과장으로 승진했고 영희도 은행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민수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정수의 회사가 부도났다. IMF 외환위기의 여파였다.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정수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다. 영희야,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당신과 아이들을 고생시키는구나. 영희는 남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가족인데. 함께 이겨내면 돼요. 영희는 더욱 열심히 일했고 정수는 재취업을 위해 노력했다. 6개월의 긴 시간 끝에 정수는 작은 중소기업에 재취업할 수 있었다. 월급은 이전의 절반도 되지 않았지만 다시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그 무렵 영희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다.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성 위염이었다. 정수는 아내를 위해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퇴근 후 집에 와서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다. 서툴지만 정성이 담긴 요리였다. 여보, 맛이 어때? 세상에서 가장 맛있어요. 당신의 사랑이 담겨 있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어려운 시기였지만 오히려 부부의 정은 더욱 깊어졌다. 민수가 대학에 입학하고 지영이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정수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동료와 함께 작은 무역회사를 차린 것이다.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영희의 응원에 힘입어 열심히 일했다. 회사는 조금씩 성장했고
5년 후에는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섰다. 정수는 마침내 영희에게 약속했던 것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유럽 여행이었다. 영희야, 기억하지? 신혼 때 돈이 없어서 제주도도 못 갔잖아. 이제 당신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파리에 가자. 영희는 남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30년 만에 이루어진 약속이었다. 두 사람은 2주간의 유럽 여행을 떠났다.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로마의 트레비 분수 앞에서 두 사람은 젊은 연인처럼 사진을 찍고 손을 잡고 걸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민수가 결혼을 하고 손자가 태어났다. 정수와 영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다. 손자를 안고 있는 영희의 모습을 보며 정수는 생각했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또다시 시련으로 바뀌었다. 영희가 유방암 진단을 받은 것이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어 수술과 치료를 받았지만 그 과정은 힘들고 고통스러웠다. 정수는 아내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빠질 때 정수도 함께 삭발을 했다. 영희가 구토를 할 때마다 등을 쓸어주고 잠을 이루지 못할 때는 밤새 손을 잡아주었다. 여보, 내가 이렇게 못생겨져도 사랑해 줄 거예요? 당신은 내게 언제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야. 1년간의 투병 끝에 영희는 완치 판정을 받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영희는 삶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달았다. 그 후 10년이 흘렀다. 정수는 회사를 후배에게 넘기고 은퇴했다. 영희도 은행을 퇴직했다. 두 사람은 작은 전원주택으로 이사했다. 텃밭을 가꾸고 함께 산책을 하며 평화로운 노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수가 갑자기 쓰러졌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폐암 말기였다. 의사는 수술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정수는 충격을 받았지만 영희에게는 사실을 숨기기로 했다. 편지를 쓰던 정수는 잠시 펜을 내려놓았다. 창밖을 보니 어느새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는 다시 펜을 들었다. 영희야, 우리가 함께한 45년이 내게는 영원 같았어.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선물이었지. 이제 내가 당신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려고 해. 정수는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영희와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과 함께 특별한 것이 들어 있었다. 바로 세계 일주 여행 티켓이었다. 영희가 평생 꿈꿔왔던 것이었다. 하지만 정수는 그 여행을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대신 그는 영희가 혼자서도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했다. 각 나라별로 가이드를 예약하고 안전한 호텔을 예약했다. 그리고 여행지마다 영희가 받을 수 있는 편지를 준비했다. 파리에서 받을 편지에는 이렇게 적었다. 영희야, 에펠탑이 보이니? 30년 전 우리가 함께 봤던 그 탑이야. 내가 곁에 없어도 그때의 추억을 떠올리며 미소 지어줘. 로마에서 받을 편지에는 이렇게 적었다. 트레비 분수에 동전을 던져줘. 그리고 소원을 빌어. 내 소원은 이미 이루어졌어. 당신과 평생을 함께한 것. 정수는 매일 조금씩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편지를 쓰는 일은 멈추지 않았다. 영희가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도 받을 수 있는 편지들을 준비했다. 생일, 결혼기념일,
명절마다 받을 수 있는 편지들이었다. 어느 날, 영희가 정수의 서재에 들어왔다. 정수는 황급히 편지를 감췄지만 영희는 이미 눈치를 챘다. 여보, 뭘 그렇게 숨겨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일기를 쓰고 있었어. 영희는 남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많이 야윈 얼굴, 깊어진 주름.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여보, 혹시 아픈 곳 있어?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아.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야. 정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영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다. 그날 밤, 정수는 영희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다시 서재로 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영희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당신 곁을 떠났을 거야. 미안해. 끝까지 병을 숨긴 것을. 하지만 당신이 또다시 고통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니? 도서관에서 당신이 나를 쳐다보던 그 눈빛을 나는 잊을 수 없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45년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했잖아.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했어. 당신이 웃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내 가장 큰 기쁨이었어. 그러니 내가 없어도 계속 웃어줘. 우리 아이들과 손자들을 위해서라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고마워. 나와 결혼해줘서. 나를 사랑해줘서. 나와 함께 늙어줘서. 당신은 내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었어. 사랑해. 영원히. 당신의 남편 정수가. 편지를 다 쓴 정수는 봉투에 넣고 봉인했다. 그리고 다른 편지들과 함께 상자에 넣었다. 상자를 들고 정원으로 나간 그는 큰 나무 아래에 구멍을 팠다. 달빛이 그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상자를 묶고 돌아온 정수는 영희의 곁에 누웠다. 잠든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다. 이 사람과 함께한 삶이 얼마나 행복했는가. 다음 날 아침, 영희가 먼저 일어났다. 정수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영희는 남편의 이마에 손을 대보았다. 차가웠다. 너무나 차가웠다. 여보, 여보. 영희의 외침에도 정수는 대답이 없었다. 영희는 119에 전화했지만 이미 늦었다. 정수는 평화로운 얼굴로 영원한 잠에 빠져 있었다. 장례식장에서 영희는 하염없이 울었다. 민수와 지영이가 어머니를 부축했지만 영희의 슬픔은 멈출 수 없었다. 왜 아픈 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왜 혼자 그런 고통을 견뎠어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정수의 서재에 들어갔다. 책상 위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사랑하는 영희에게라고 적힌 봉투였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연 영희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첫 줄을 읽는 순간부터 눈물이 쏟아졌다. 정수의 마지막 편지였다. 편지를 다 읽은 영희는 정원으로 나갔다. 큰 나무 아래를 파자 정말로 상자가 나왔다. 상자를 열자 수많은 추억들이 쏟아져 나왔다. 정수가 매일 쓴 일기장, 두 사람의 사진들, 아이들의 그림들. 일기장을 펼쳐본 영희는 놀랐다. 정수는 매일 영희에 대한 사랑을 기록하고 있었다.
오늘도 영희가 웃었다. 그 미소를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사라진다. 영희가 아프다. 내가 대신 아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은 결혼기념일이다. 45년이 지났지만 영희를 보면 여전히 가슴이 뛴다. 영희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울었다. 정수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다. 며칠 후, 영희는 세계 일주 티켓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혼자 떠나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정수의 편지를 다시 읽으며 용기를 냈다. 각 여행지마다 내 편지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마치 내가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야. 영희는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민수와 지영이는 어머니를 걱정했지만 영희의 결심은 확고했다. 아빠가 준 마지막 선물이야. 꼭 받아야겠어. 첫 목적지는 파리였다. 비행기에서 영희는 정수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다. 30년 전 두 사람이 함께 왔던 그곳으로 다시 가는 것이다. 파리에 도착한 영희는 호텔에서 편지를 받았다. 정수가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다. 영희야, 파리에 잘 도착했니? 에펠탑이 보이는 방을 예약해 두었어. 창밖을 봐, 내가 함께 보고 있을 거야.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정말로 에펠탑이 보였다. 눈물이 났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정수의 사랑과 배려에 대한 감동의 눈물이었다. 다음 날, 영희는 에펠탑에 올랐다. 정상에서 파리 시내를 내려다보며 정수와의 추억을 떠올렸다. 그때 가이드가 다가와 또 다른 편지를 건넸다. 기억나니? 여기서 우리가 했던 약속. 평생 함께 하자고. 나는 그 약속을 지켰어. 지금도 당신과 함께 있어. 영희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미소 지었다. 정수가 정말로 곁에 있는 것 같았다. 로마에서, 베네치아에서, 바르셀로나에서 영희는 계속 정수의 편지를 받았다. 각 편지에는 그곳에서의 추억과 함께 영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베네치아의 곤돌라를 타니? 우리가 탔던 것처럼 노래하는 뱃사공을 만났니? 물의 도시에서 당신을 생각해.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봤니? 미완성의 건축물이지만 아름답지? 우리의 사랑도 그래. 끝이 없어. 여행을 하면서 영희는 점차 변화했다. 처음의 슬픔과 외로움은 점차 평온함과 감사함으로 바뀌었다. 정수가 준비한 이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치유의 여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런던에서 영희는 특별한 사람을 만났다.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마주친 한국인 여성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김선자, 72세의 미망인이었다. 혼자 여행하시나 봐요. 선자가 물었다. 네, 남편이 준 선물이에요. 세상을 떠나면서 제게 이 여행을 선물했어요. 선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 비슷해요. 남편을 3년 전에 잃었어요. 그런데 이제야 용기를 내서 여행을 왔어요. 두 사람은 금세 친구가 되었다. 함께 런던을 구경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영희는 정수의 편지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선자는 자신의 남편과의 추억을 이야기했다. 당신 남편은 정말 특별한 분이었네요. 그런 선물을 준비하다니. 처음엔 원망했어요.
왜 아픈 걸 숨겼냐고.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저를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뉴욕에 도착했을 때 영희는 또 다른 편지를 받았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내용이었다. 영희야, 이제 여행도 중반을 넘었구나. 힘들지 않니? 외롭지 않니? 하지만 걱정하지 마. 네가 만날 사람들이 있을 거야. 우리가 베푸는 사랑은 돌고 돌아 다시 우리에게 온다는 걸 기억해. 정수의 말처럼 영희는 여행지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 도쿄에서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일본 대학생들을 만났고, 시드니에서는 한국 음식점을 운영하는 교포 가족을 만났다. 모두가 영희에게 친절했고, 영희도 그들에게 마음을 열었다. 여행을 하면서 영희는 깨달았다. 정수가 준 선물은 단순히 여행 티켓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였고, 세상과 다시 연결될 기회였다. 마지막 목적지는 하와이였다. 영희는 와이키키 해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다. 그때 마지막 편지가 도착했다. 영희야, 긴 여행 수고했어.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야. 하지만 기억해.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야. 내가 없어도 당신은 충분히 강해. 우리가 함께 만든 추억들이 당신을 지켜줄 거야.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손자들이 있잖아.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 행복해져. 웃어줘.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해줘. 그것이 내가 가장 바라는 거야. 마지막으로 집에 돌아가면 우리 침실 서랍장을 열어봐. 거기에 내 진짜 마지막 선물이 있어. 영원히 사랑해.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영희는 편지를 읽고 또 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마지막 눈물이었다. 이제는 정수가 바라는 대로 살아가야겠다고 결심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영희를 민수와 지영이가 공항에서 맞았다. 2달 만에 만난 어머니는 전과 달라 보였다. 여전히 그리움은 있었지만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집에 도착한 영희는 곧바로 침실로 갔다. 서랍장을 열자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다. 상자를 열자 목걸이가 하나 들어 있었다. 하트 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였다. 펜던트를 열자 작은 사진 2장이 들어 있었다. 하나는 젊은 시절의 정수와 영희, 또 하나는 최근에 찍은 2사람의 사진이었다. 그리고 펜던트 뒷면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영원한 사랑, 영원한 동행. 영희는 목걸이를 목에 걸었다. 가슴에 닿는 펜던트의 감촉이 따뜻했다. 마치 정수가 안아주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영희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정수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당신이 없어도 나는 살아갈 거예요. 당신이 사랑했던 나의 모습으로. 당신이 보고 싶어 했던 나의 미소로. 다음 날, 영희는 동네 노인정에 갔다.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다.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자 모두가 감탄했다. 75세 남편이 68세 아내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다.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네요. 영희는 미소 지었다. 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았어요. 평생의 사랑과 새로운 시작의 용기를요. 시간이 흘러 영희는 여행 동호회를 만들었다.
혼자 여행하기 두려워하는 노인들을 위한 모임이었다. 선자도 함께했다. 영희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민수와 지영이는 어머니의 변화를 기쁘게 지켜보았다. 아버지가 떠난 후에도 어머니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었다. 영희는 매년 정수의 기일에 그가 묻힌 곳을 찾았다. 그리고 1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여보, 올해도 많은 곳을 여행했어요. 제주도에도 가고 강원도에도 갔어요. 친구들과 함께요. 당신이 보고 싶어 했던 내 웃는 모습 매일 보여주고 있어요. 어느 날 손자가 영희에게 물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보고 싶으세요? 영희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그럼, 많이 보고 싶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 여기에 영희는 가슴을 가리켰다. 할아버지가 남긴 사랑이 여기 있거든. 그 사랑이 할머니를 행복하게 해줘. 5년이 흘렀다. 영희는 73세가 되었다. 여전히 건강했고 여전히 활발했다. 여행 동호회는 이제 100명이 넘는 회원을 가진 큰 모임이 되었다. 어느 봄날, 영희는 정수가 남긴 일기장을 다시 펼쳐보았다. 그리고 한 구절에서 멈췄다. 영희가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내가 바라는 전부다. 내가 떠나더라도 영희는 계속 행복했으면 좋겠다.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정원에는 꽃들이 만발했다. 정수가 심었던 나무들도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여보, 당신의 소원대로 살고 있어요. 행복하게. 당신이 준 선물 덕분에. 그날 저녁, 영희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민수의 둘째 아이도 태어나 이제는 4대가 함께하는 대가족이 되었다.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다. 식사를 마치고 영희는 거실에 모인 가족들에게 말했다. 할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쳐준 게 있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선물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 막내 손자가 물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준 가장 큰 선물은 뭐예요? 영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살아갈 이유를 준 거야. 혼자가 되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준 거지. 그날 밤, 영희는 일기에 썼다. 정수 당신, 오늘도 당신을 생각했어요. 당신이 준 선물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어요. 세계 일주 티켓, 편지들, 목걸이. 하지만 가장 큰 선물은 그것들이 아니었어요. 당신이 내게 준 가장 큰 선물은 45년간의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고, 그 사랑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이제 나도 알아요. 왜 당신이 병을 숨겼는지, 왜 혼자 그 고통을 견뎠는지, 모두 나를 위해서였다는 것을. 고마워요.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당신이 바라던 모습으로 살게요. 행복하게, 씩씩하게, 그리고 사랑을 나누며. 당신의 영원한 아내 영희가. 일기장을 덮은 영희는 목걸이의 펜던트를 만졌다. 따뜻한 감촉이 전해졌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정수의 80세 생일이었다.
비록 그는 75세의 세상을 떠났지만 영희는 매년 그의 생일을 기념했다. 영희는 정수가 좋아하던 미역국을 끓였다. 그리고 케이크도 준비했다.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민수와 지영이, 그리고 손자들까지. 오늘은 할아버지 생일이에요. 영희가 말했다. 할아버지는 비록 우리 곁에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어요. 막내 손자가 케이크에 촛불을 불었다. 모두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영희는 정수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생일 축하해요, 여보.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가족이 되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영희는 가족들에게 제안했다. 오늘 다 같이 할아버지가 좋아하던 산에 가는 게 어때요? 모두가 동의했다. 정수가 즐겨 찾던 산은 집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었다. 가족들은 도시락을 싸서 산으로 향했다. 산 정상에 오른 영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맑은 공기가 폐 속 깊이 들어왔다. 정수와 함께 왔던 때가 떠올랐다. 할머니, 여기 경치가 정말 좋아요. 손자가 외쳤다. 그래, 할아버지가 이곳을 좋아했던 이유를 알겠지? 가족들은 정상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수가 아버지와의 추억을 이야기하고 지영이가 아버지에게 배운 것들을 말했다. 손자들은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느라 눈을 반짝였다. 할아버지는 정말 멋진 분이었구나, 큰 손자가 말했다. 그래, 할아버지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특별했어, 영희가 대답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영희는 들꽃을 발견했다. 정수가 좋아하던 꽃이었다. 영희는 꽃을 한 송이 꺾어 가슴에 품었다.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정수의 서재에 들어갔다. 이제는 영희의 서재가 되었지만 정수의 흔적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책장에는 그가 읽던 책들이, 책상 위에는 그가 쓰던 펜이 놓여 있었다. 영희는 책상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정수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사랑하는 정수에게, 오늘은 당신의 80번째 생일이에요. 가족들과 함께 축하했어요. 당신이 보고 싶어 할 만큼 우리 가족이 행복해요. 민수는 이제 회사의 임원이 되었어요. 당신을 닮아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해요. 지영이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지만 여전히 일도 하고 있어요. 당신이 늘 말했듯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삶을 살고 있어요. 손자들도 잘 자라고 있어요. 큰 손자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는데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다고 해요. 경영학을 공부하고 싶대요. 나는요, 당신이 바라던 대로 살고 있어요. 매일 감사하며 매일 행복을 찾으며 살아요. 물론 당신이 없는 빈자리는 여전히 크지만 그 빈자리를 당신과의 추억으로 채우고 있어요. 여행 동호회는 이제 전국적인 모임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배우자를 잃고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함께 여행하며 위로받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어요. 당신이 내게 가르쳐준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도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삶은 여전히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이 준 마지막 선물, 이제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해요. 그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였고,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어요.
고마워요, 정수. 나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해줘서. 오늘도 당신을 사랑해요. 내일도 사랑할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당신의 영원한 아내 영희가. 편지를 다 쓴 영희는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정수의 사진 앞에 놓았다. 사진 속 정수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날 밤, 영희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정수를 만났다.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다.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을 때처럼. 영희야, 잘 지내고 있구나. 당신도 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서두르지 마. 아직 내가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무슨 일이에요? 사랑을 전하는 일. 내가 너에게 준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거야. 영희가 손을 뻗자 정수의 모습이 흐려졌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선명했다. 사랑해. 영희야. 언제나. 잠에서 깬 영희는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마음은 평온했다. 정수가 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 날, 영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사랑의 편지 프로젝트였다. 배우자를 잃은 사람들이 그리운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서로 나누는 모임이었다. 첫 모임에는 10명이 참석했다. 모두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다. 눈물도 있었지만 위로와 공감도 있었다. 저도 남편이 암으로 떠났어요.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힘들어요. 저는 아내를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갑작스러워서 인사도 못했어요. 영희는 모두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다. 정수가 준 마지막 선물에 대해. 처음엔 원망했어요. 왜 혼자 가라고 하는지. 하지만 이제 알아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모임은 점점 커졌다. 한 달 후에는 30명이, 2달 후에는 50명이 참석했다. 모두가 편지를 쓰고, 읽고, 위로받았다. 어느 날, 한 참석자가 영희에게 말했다. 선생님 덕분에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영희는 미소 지었다. 저도 누군가에게 받은 용기를 전하는 것뿐이에요. 시간이 흘러 영희는 75세가 되었다. 정수가 떠난 나이였다. 영희는 여전히 건강했고 여전히 활동적이었다. 그해 가을, 영희는 특별한 결정을 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로 한 것이다. 제목은 75세 남편이 68세 아내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었다. 영희는 매일 조금씩 썼다. 정수와의 만남부터 시작해서 결혼, 육아, 실연, 그리고 이별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적었다. 책을 쓰면서 영희는 다시 한번 정수와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행복했던 순간들, 힘들었던 순간들,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이었다. 마지막 장을 쓸 때 영희는 잠시 멈췄다. 무엇으로 끝을 맺어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그때 정수의 마지막 편지가 떠올랐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영희는 펜을 들어 마지막 문장을 썼다. 정수가 내게 준 마지막 선물은 여행 티켓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했고, 그 사랑이 나를 행복하게 했다. 이제 나도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간다. 정수가 그랬듯이. 책을 다 쓴 영희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뿌듯함과 함께 그리움이 밀려왔다. 창밖을 보니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영희는 목걸이의 펜던트를 열었다. 두 사람의 사진이 여전히 그 안에 있었다. 영희는 사진에 입을 맞추었다. 여보, 나도 이제 할 일을 다 한 것 같아요. 당신이 준 선물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었어요. 이제 좀 쉬어도 되겠죠? 그날 밤, 영희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다시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정수가 손을 내밀고 있었다. 영희야, 이제 올 시간이야. 정말요? 이제 가도 되는 거에. 그래, 내가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이제 내가 기다렸던 것처럼 함께 있을 수 있어. 영희는 정수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너무나 그리웠던 그 온기였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어머니를 깨우러 왔을 때, 영희는 평화로운 얼굴로 영원한 잠에 들어 있었다. 손에는 정수의 사진이 꼭 쥐어져 있었다.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여행 동호회 회원들, 사랑의 편지 모임 참가자들, 그리고 영희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었다. 민수는 어머니가 남긴 원고를 발견했다. 그리고 어머니의 유언대로 책을 출간했다.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다. 영희와 정수의 합작묘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졌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1948 2023 김정수 195 2030 박영의 영원한 동해. 매년 봄이면 무덤가에는 꽃이 피었다. 정수가 좋아하던 들꽃이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다. 마치 두 사람이 함께 춤을 추는 것 같았다. 민수와 지영이는 부모님의 사랑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전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또 다음 세대로 이어졌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 뭔지 아니? 여행 티켓이요. 아니야. 그보다 더 큰 선물이었어. 바로 영원한 사랑이야. 정수와 영희의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았다. 그들이 보여준 사랑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떨어져 있을 때도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 정수가 영희에게 준 마지막 선물은 바로 그런 사랑이었다. 그리고 영희는 그 사랑을 받아 더 큰 사랑으로 세상에 돌려주었다. 혼자가 되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이것이 75세 남편이 68세 아내에게 준 진짜 마지막 선물이었다. 죽음을 넘어서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피어나는 새로운 삶. 어느 봄날, 정수와 영희의 손자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무덤을 찾았다. 이제 대학생이 된 그는 할아버지가 쓴 일기장과 할머니가 쓴 책을 가지고 왔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예요. 이제 저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사랑한 것처럼 저도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요. 바람이 불었다. 들꽃 향기가 코끝에 닿았다. 손자는 미소 지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무덤을 떠나며 손자는 다짐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보여준 사랑을 이어가겠다고.
그것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해가 저물고 있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어디선가 새들의 지저귐이 들려왔다. 평화로운 저녁이었다. 정수와 영희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다. 아니, 어쩌면 새로운 시작인지도 모른다.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으니까. 그들이 보여준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들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